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영화를 보면 우리는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잖아요. 이 주인공이 잘 되길, 이 이야기의 끝이 부디 해피엔딩이길 바라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라면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우주도 나를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이 삶의 주인공인 당신을 온 우주가, 그리고 우리 산책할래요가 응원합니다. 이 10월도 마음껏 웃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88번째 산책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시청역이 도보 2분의 차, 대형마트도 근처에 차, 초등학교도 안심통학권에 차, 착착착 집중 밀차. 신주거 타운의 중심에서 누리는 초집중 라이프.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 아파트 11월 오픈 예정. 051-861-7952 HJ중공업. (10월 7일) 88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을 밤을 수놓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막을 올린 부산국제영화제 13일 금요일까지 함께하는데요. 개막작과 폐막작 티켓은 예매 시작 오픈 1분여 만에 매진이 됐고요. 그 외에 기대작들도 순식간에 매진이 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영화를 즐기기 위해서 해운대, 남포동으로 향하실 텐데요. 그 전에 살짝 발걸음을 돌려서 우리 산책할래요에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도 오늘 영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88번째 산책, 부산국제영화제 박성호 프로그래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1년 만에 다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산책할래요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동남아시아 영화와 아시아 단편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박성호입니다. 네, 정말 바쁜 시기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사실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질문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국제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는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박물관 큐레이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됩니다. 네. 영화를 많이 보고 이제 한국이나 뭐 헐리우드나 뭐 프랑스 이런 영화 산업이 발전된 나라들은 네. 그 나라의 정부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어떤 영화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질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이제 해주고 계세요. 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 제가 담당하는 특히 동남아시아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보가 정리된 곳이 없기 때문에 휴민트를 이용한다고 할까요? 네. 인적 소스. 네, 정보원들을 많이 두고 어떤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지를 잘 정보를 빨리 네. 남들보다 빨리 수집해서 다른 영화제에 뺏기지 않게 네. 좋은 영화들 부산에 많이 갖고 오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력 참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좀 살펴봤더니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뵀었더라고요.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방송을 주기적으로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참 아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1년도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겠죠?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올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 저희 부산국제영화제가 상당히 다사다난한 그런 해가 됐어요. 그랬죠. 네, 내부에 있는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화인 분들로부터 힘을 받았습니다.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화제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관객분들도 그런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시고 또 저도 에너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참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내홍을 참 심하게 알았었는데 올해 준비는 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사실 영화제 준비는 1년 내내 하고 있고요. 지금도 내년 내후년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연초에는 보통 예산과 계획을 수립하고요. 네.
공모는 3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작품 공모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본격적인 초청이랑 행사 준비는 저희 사무실에 스태프분들이 한 200명 가까이 계시는데 많으시네요. 이분들이 네, 이제 7월부터 들어오시거든요.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끝내줍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박성호 프로그래머님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났는데 왜 쓰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영화제가 끝날 때까지 절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된다는 이 프로 의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소개 좀 해주세요. 겁이 많아서 그렇고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보통 이제 2개의 권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예. 해운대 센텀시티가 조금 더 비중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남포동의 롯데 시네마 대형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비프라는 네. 관객 친화형 그런 이제 영화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4개 극장에서 25개 스크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택을 드릴 수 있는 네. 다양한 영화들 총 269편 네.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도 액터스 하우스, 오픈 토크, 야외 무대 인사, 마스터 클래스 등 굉장히 많은 행사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진짜 뭐 저도 뉴스를 전하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269편의 영화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영화들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 부산의 자랑이자 또 부산국제영화제의 자부심이죠. 네. 당대 최고의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선택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네. 섹션들이 쫙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시대 거장 감독들의 작품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갈라 프레젠테이션이나 아이콘 섹션 보시면 되고요. 네. 좀 젊은 목소리를 보고 싶다. 젊은 감독들, 신인 네. 감독들 보고 싶으시면 뉴커런츠나 한국 영화의 오늘 비전 섹션이나 네. 아니면 플래시 포워드 이런 섹션들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영화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단편 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이제 이런 영화들은 와이드 앵글 섹션을 보시면 되고요. 네. 또 부산국제영화제 핵심이죠. 아시아 영화의 흐름을 보고 싶으시면 지석 섹션, 고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님의 성함을 딴 네. 지석 섹션이나 아시아 영화의 창 섹션을 보셔도 되고 또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섹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어떤 영화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우리 박성호 프로그래머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기대하시는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269편 다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저희가 이제 OTT 시리즈들도 공식 초청을 하는데 네. 인도네시아의 시가렛 걸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물입니다. 근데 넷플릭스라고 얘기해도 돼요? 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감독 중에 한 분이신 카밀라 안디니 감독님이랑 또 그분 남편이 네. 이파 이스판샤 감독님이시거든요. 부부 감독이 공동으로 넷플릭스 시리즈를 연출하셨는데 네. 정말 모든 요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보통 1시간 반, 2시간 내에 어떤 특정한 장르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면 네. 사실 또 이런 시리즈가 줄 수 있는 긴 호흡이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가렛 걸이란 작품은 네. 기본적으로 로맨스, 스릴러, 드라마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이 1960년대의 인도네시아가 배경이에요. 굉장히 낯설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정향 담배라는 산업이 막 붐을 일으킬 때였어요. 근데 영화 뭐 향수라는 걸 보셨으면 네. 아시겠지만 소설이나 이런 걸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담배도 향수처럼 네. 그 담배 브랜드마다 다 향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분이 한 번 접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뭔가 마법스러운 향을 구현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는데, 네. 근데 반면 이제 60년대라고 하시면 뭐 감이 오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집이나 환경은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 빨리 아빠는 이제 딸이 그냥 좋은 대로 시집 가서 현모양처가 결혼 되길 바라고 잘하면, 네.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제 타협을 해가면서 본인의 꿈을 이루는 영화입니다. 시리즈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가렛 걸이라는 또 시리즈물을 추천해 주셨는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 영화 취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는 잡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네. 사실 어렸을 때는 E.T.나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뭐 공상과학 영화나 모험 영화들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한국 영화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은 아니고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다큐멘터리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자연 다큐, 막 우주 다큐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네.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스스로 웃겨갖고 네. 네, 그 조금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네. 이제 우주 다큐나 자연 다큐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정말 잡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직업이시다 보니까 뭐 취향을 갖고 영화를 보기보다는 이거저거 다 보셔야 되는 좀 그런 숙명을 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작품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할 때 굉장히 좀 망설이시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 이유가 어쩌면 이거 추천해 줬는데 당신 때문에 봤는데 나 별로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좀 자주 들으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주 어떻습니까?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저는 대중적인 영화들도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지만 네. 조금 어려운 영화, 좀 느린 호흡의 영화 이런 네. 것들은 사실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동남아시아 영화라고 그러면 솔직히 알게 모르게 네. 우리가 동남아시아 영화 거기도 영화를 만들어? 뭐 이런 음. 마인드가 없진 않아요. 생각을 근데- 좀 못 해보죠. 네, 네. 그런데 사실 그 한국에서 1년에 작년에도 800만 명 넘게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셨고 예. 코로나 전엔 1000만 명 넘게 가셨거든요. 1년에. 네. 사실 동남아시아라는 곳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가까운.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보면은 아시아 음식들이 여기저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다양한 맛의 영화도 보시면 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꿈을 경험하면서 나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당장은 입맛에 맞지 않는 영화라고 할지라도 네. 적극적으로 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 저는 그 악한 영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쁜 영화, 네, 악한 영화. 악한 영화. 그러니까 예. 아무리 막 저예산으로 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찍었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는 얻어가는 하나 게 이상, 있다. 네, 얻어걸릴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기를 잘한다든지 음악이 좋다든지 스토리 플롯이 좋다든지 뭐 네.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게 하나씩은 있어요, 영화들이. 그래서 네, 조금 아무래도 제가 취향을 좀 앞서가는 게 아닐까 시대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자기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이 참 너무 위안이 되는 말이네요. 어떤 영화도 악한 영화는 없다. 그러게요. 누구를 싫어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는 걸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체계적으로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으로 이어져야죠. 네, 올해 정말 수많은 영화가 쏟아졌을 것이고 또 굉장히 많은 영화를 보셨을 텐데 또 이제 저희 방송에 초대가 돼서 오실 때 이 작품은 내가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거든요. 있죠. 네. 있는데 사실 또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방송이나 이제 어떤 언론 지면을 통해서 홍보하는 영화들은 조금 재미없는 영화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표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작품을 선정할 때 표가 많이 안 팔릴 것 같지만 정말 너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네. 해서 선정한 작품인데요. 네. 자바섬으로의 순례, 자바섬으로의 순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바섬으로의 순례. 네. 네. 푸르바 네가라라는 인도네시아 감독님께서 연출하셨고요. 예. 내용이 주인공이 90대의 할머니세요. 벌써 매력적이에요. 네, 95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할머니는 인도네시아의 그 문제적 근현대사를 정통으로 다 겪어보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를테면 식민 시절도 겪어보셨고, 예. 그다음에 뭐 내부 뭐 국가의 탄생, 음. 혼란, 네. 구테타, 네. 뭐 이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인데, 진짜 역사의 산 증인.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의 남편이 이분이 젊었을 때 이제 구테타 시기에 징집이 돼서
간 다음에 또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으면 이제 실종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살아있지 사망인 않을 거죠. 것이다. 예. 네, 네. 근데 이 할머니도 자기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소원이 남편이 묻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네. 그 옆에 나도 묻히고 싶다. 어. 그래서 그 남편을 찾아가는 로드무비예요. 네.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로드무비의 과정에서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음.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 같지만 굉장히 가슴을 후벼 파는 네.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할머니가 표정이 다양하지 않으세요. 그냥 약간 주름 짜글짜글한 얼굴에 그냥 네. 이렇게 먼 뭐 강이나 바다를 바라보시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릴 정도로 네. 그 깊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바섬으로의 순례입니다. 네, 자바섬으로의 순례를 네. 추천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좀 대중성이나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재밌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내일이죠. 8일 일요일 오후 4시 롯데 6관에서 상영하는 도이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도이보이. 네. 네. 이건 태국의 논타왓 눈벤차폰이라는 감독님께서 만드신 영화인데요. 네.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타겟을 정했어요. 20대 여성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 아. 네, 왜냐하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3명의 남자 주조연이 나오는데 네. 다 되게 꽃미남들이에요. 아. 일단 눈이 즐거운. 네, 눈이 즐거우실 거고 내용이 그 호스트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네. 그 주인공이 태국 사람이 아니라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건너온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신분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의 우정, 꿈, 욕심 그리고 또 자기의 사랑 이런 것들을 힘든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라서 주인공이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마음에 들어하실 거고요. 한 편 더 말씀드리면 10월 9일 월요일 네. 요거는 점심시간이네요. 12시 반에 롯데 산텀시티 7관에서 상영하는 네. 사랑에 대해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요거는 네. 인도네시아의 몰리수리아 감독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네. 10대에 약간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나와요. 심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인데 예. 이 청소년들의 사랑이 10대들의 사랑은 좀 풋풋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보실 때 이제 내용도 물론 이제 어렵지 않게 따라가면서 뭐 본인의 10대 때 풋풋한 사랑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네. 이 영화는 그 소리와 영상에 좀 집중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되게 일상적인 그런 장면도 일상적이지 않게 카메라 앵글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구도가 조금 평범하진 않은 뭐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뭐 발자국 소리 이런 게 있다면 네. 그 발자국 소리 자체는 굉장히 일상적인 소리지만 네. 이게 TPO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장소 가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얼마나 설레겠어요. 네. 근데 또 어둡고 깜깜한 뭐 그런 복도다. 그래도 네.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영상이나 소리 음향이 그 일상적인 것도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여러 군데 배치를 하셨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영화 두 편을 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도이보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것들 네. 두 작품을 추천해드렸고요. 또 질문을 좀 이어가 보자면 영화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시대에 따라서 뭐 경향성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의 좀 이 방향, 경향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아직 올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작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작년, 재작년에는 조금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화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위로를 해주는 영화보다는 네. 조금 이 불안한 현실을 보여주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영화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럴까요? 그 뭐 시대 유행의 흐름이겠죠. 음. 네. 그런 것 작품 중에 하나를
꼽자면 10년 미얀마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10년 미얀마. 네. 이 작품은 사실 10년이라는 영화 시리즈가 시리즈예요? 네, 홍콩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대만, 태국, 일본 뭐 이렇게 쭉 계속 되다가 이번에는 미얀마 편이 나왔는데 네. 이 작품은 미얀마의 5명의 젊은 감독들이 옴니버스 단편 묶음 형식으로 10년 뒤의 미얀마 모습을 그린 영화 작품입니다. 이제 굉장히 이것도 일상적일 수 있는 장면이고 화면 한 장면 한 장면 되게 예뻐요. 뭐 네. 의상이나 뭐 연기도 잘하고 그런데 그 아무래도 뭐 이를테면 잘 알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영화라는 게 사실은 저는 이제 타임캡슐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기와 공간을 그 영화라는 폼 안에 딱 집어넣은 거잖아요. 보존해 놓는. 예. 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영화들을 봤을 때 느낌이랑 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네. 근데 그게 좋고 나쁘고 뭐 옳고 그르다의 판단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지금 이렇게 담아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 좀 꽤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요즘 영화는 위기다, OTT 플랫폼이 대세다, 극장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의 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이나 이제 분석은 네.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뭐 티켓 가격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좀 비싸졌고. 그렇죠. 국내 인구 피라미드가 바뀌면서 사실은 젊은 관객층의 유입이 많이 준 것도 사실이에요. 산업적으로도 네. 이제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해서 소수의 회사들이 많은 스크린을 독점하고 있어서 다양한 영화가 개봉하기 힘든 환경인 것도 맞고 네. OTT도 세계적인 OTT들의 각축장이죠. 한국이 네. 범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영화 비싸서 그 돈이면 맛있는 뭔가를 먹거나 운동하느라 바빠서 영화 볼 시간 없어야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영화 산업이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지만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회복을 했어요.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도 여름 시장이 이미 뭐 코로나 이전에 회복을 했고 네. 프랑스도 작년에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도 이미 작년에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힘든 시장이 반으로 쪼그라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낮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OTT만 보지 왜 영화를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건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어떻게 모여서 뭔가 같이 꿈을 꾸고 이런 연극이나 공연이나 오페라, 뮤지컬 이런 것들은 쭉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젊은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꼰대 같지만 어떤 겁니까? 젊고 도전적인 네. 그런 프로듀서들이 많이 나와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좀 뭔가 획기적인 좀 새로운 느낌이 드는 그런 콘텐츠가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 콘텐츠를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자면 사실 네. 홍콩 영화가 좀 쇠락하게 된 게 네. 지금 홍콩 영화의 영화 제작자들을 보면은 40대도 없어요. 50대 이상이거든요. 진짜 고인물 그 자체인 거네요. 고인물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제 나이대가 올라가서 네. 지금 20, 30대들은 영화를 잘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계산을 하고 성공 리스크 베네핏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계산하다 보면 영화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 산업의 특성상 영화 10편이 만들어지면 9편은 실패합니다. 그렇죠. 한 편이 대박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편이 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다음 세대가 없는 거잖아요. 차세대 영화인들이 많이 나오려면 네. 많은 젊은 감독, 젊은 프로듀서님들이 네. 도전을 하셔야 되고 그 도전이 실패했을 때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창업했다가 무너지더라도 뭔가 그 지원책, 재기할 자구책, 그런 안전망을 좀 인프라를 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네. 케이팝처럼 오히려 해외도 많이 역수입되는 그런 영화 콘텐츠. 네. 예, 해외를 많이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90년대 한국 영화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는 90년대 말 2000년대에 그 당시 한국 관객들은 한국 영화
프랑스 영화, 뭐 미국 영화 뭐 되게 많이 봤거든요. 유럽 영화나 뭐 일본 영화, 중국 영화 다 해서 네. 다양한 영화를 봐야 또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화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영화 많이 보시고 또 좀 포부를 크게 가지셔서 도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군요. 사실 뭐 공감은 다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방송 듣고 계시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또 즐기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부산 시민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까요? 사실 영화제에 가야 될 이유, 일반 관객으로서 뭐 갈 필요 없는 이유, 이게 생각해 보면요, 영화제에 가봐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훨씬 많아요. 영화제에 안 가는 이유는 그냥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네. 건데, 영화제 오시면 정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남겨줄 수 있는 영화들도 굉장히 고품격 네.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 또 영화인들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영화제 영화의 전당 근처를 걸으시다 보면 특유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영화제 기간 중에 예. 그런 것도 받아가실 수 있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또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래머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영화제 많이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